한문 강독은 시니어 학당에서 제공하는 특별 강좌입니다. 강독이란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혀 풀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옛날에는 사설 한문 교육교가 아닌 서당에서 익혔습니다. 서당을 학당, 사숙, 학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옛날 선비들은 이 서당을 거쳐서 향교에 들어갔고 뒤에 성균관에서 공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서당의 교육 내용은 강독, 제술, 습자가 있었는데, 강독은 책의 문장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일이요, 제술은 오원절구나 칠원절구 등 시를 짓는 법이며, 습자는 글씨 쓰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를 익혀나가게 했습니다. 자, 훈장님은 매일 학동의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해서 교육을 했으며 학동들에게 그것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로 강독을 많이 했던 것은 문장을 읽고 뜻을 이해한 후에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기 때문이지요. 강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물리가 저절로 터진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강독을 많이 했던 이유는 한자를 안다고 해서 혹은 문법을 통달한다고 해서 한문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명문장, 고사, 경서, 사서 등을 채택해서 강독 연습을 많이 해봄으로써 물리가 저절로 터지게 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한문 강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왕자 호동을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살펴봅시다. 호동 권왕하여 습낭낭이라 체리 이 고각 불명으로 불비하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호동이 권왕, 권할 권자, 왕, 임금왕자, 임금에게 권해서, 호동이 임금에게 권해가지고 습낭낭, 낭낭을 습은 습격하다 그 말이죠. 낭낭을 습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리, 이 낭낭의 임금 체리죠. 체리 이 고각불명, 체리는 이 써이자가 여기서 뭐뭐 때문에 그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개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고각불명이라, 고각은 북과 나팔이죠. 나팔이 불명, 명은 울다 그 말인데 아니 불자가 있으니까 울지 않아서, 원래 고각이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고각이 울려야 되는데 이미 그 딸이 공주가 가서 그걸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울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고각불명, 이것은 고각이 울지 않았기 때문에 써있자가 있어. 때문에 뭐뭐 때문에 불비라, 비는 준비하다, 대비하다,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뭘 대비하지 못해? 전쟁을. 그쪽에서 전쟁을 일으킨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 대비를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낭낭을 습격하도록 하였는데 최리는 북과 나팔이 울리지 않아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을 또 봅시다. 아병이 엄지성하라 연후에 지 고각개파하고 수살 여자하여 출항하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병이 우리 군사가 엄습할 엄자지요. 지자는 이를 지자. 어디에 이르렀는가? 성하, 성아래로 엄습해 이르자. 연후에, 그런 뒤에 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고각개파라. 고각은 뭡니까? 북과 나팔이죠. 북과 나팔이 모두 개자, 파는 깨뜨릴 파자, 전부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북과 나팔이 전부 모두 깨어진 것을 알지자, 알게 되었어요. 쳐들어온 연후에, 성 아래까지 쳐들어온 연후에야
이미 적군은 이미 선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살 여자, 여기서 여자는 자기 딸이죠. 낭랑공주를 살 죽였어요. 수는 마침내, 마침내 여자를 죽였다. 그 딸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왕이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 딸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알고 출항이라. 그리고 나갈 줄자 항복하랑자 나가서 항복을 했다 말이야. 그 성궁 밖으로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호동왕자 편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호동왕자는 어디에 실려 있는 거냐면 고려 인종 때 그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그 대무신앙편에가 실려 있습니다. 이 왕자 호동에 관한 이야기가 그걸 그대로 여기서 옮겨와서 제가 강독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 또 삼국사기에 실린 백결선생 편이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강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백결선생은 부지하허인이요 거낭산하라. 자, 백결선생이라는 이제 그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결선생은 부지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허인이라. 어느 허는 곳이 허락할 허자지만 여기서는 어느 곳 장소 뭐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느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가 있으니까 어느 곳,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그 뒤에 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 사람, 그러니까 어느 고장 사람인지 부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백걸선생은 어느 고장 사람인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 낭산하라. 그 살 것자니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낭산은 저기 경주 그 동쪽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신라시대니까. 그 낭산 아래에 살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안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면은 백결선생은 어느 고장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낭산 아래에 살고 있었다.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가극빈하여 의백결하니 약현순이라 시인 호위 동리 백결선생이라 한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가극빈하여 집가자 집이 극빈 아주 몹시 지극히 비는 비난하여 관한하여 그 말이에요. 가극빈하여 집이 몹시 가난하여 의백결 오드이자 일백백자 결은이 꿰맬 결자입니다. 맺을 결자인데 이 꿰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번 꿰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결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옷을 다 떨어지니까 또 꼬매고 이렇게 한 것이 100번을 꼬맸기 때문에 백결의 백결하니 여러 군데 이제 100번 꼭 100번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기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약현순이요. 여기서 약현순이라고 하는데 약은 만약이란 뜻도 있고 마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뭐뭐 같았다는 얘기다. 현은 달현자지요.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달려있냐. 수는 메추라기 순자. 마치 메추라기가 달려있는 듯하고 얼마나 많이 키웠으면 떨어진 거 너덜너덜 했다는 게 메추라기가 달려있는 것처럼 약현순. 그래서 100번 이상 이렇게 키웠다는 얘기니까 여러 군데 키워가지고 마치 메추라기가 매달려 있는 듯하고 다음에 시인 호의 동리 백결선생의 시인 때시자 사람이자인데 당시란 얘기예요. 때시자는 당시 사람인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호위라는 것은 뭐뭇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부를 호자에다 대리자니까 부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뭇이라고 불렀다. 누구를 뭐뭇이라고 불렀을까요? 동리 백결선생. 동리는 동력동자 마을 리자니까 동쪽 마을 백결선생.
동쪽 마을에 사는 백결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동쪽 마을에 산 백결 선생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왜 낭산 동쪽에서 그때 경주 동쪽에 있는 산이 낭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낭산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여러 군데 기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마치 메추라기가 매달려 있는 듯 하였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동쪽 마을의 백결 선생이라고 불렀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